대법원의 이 판단 기준이 피해자, 특히 여성의 진술에 훨씬 더 무게를 주겠다는 천명이에요. 이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감수성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이제 7일 전에 CCTV는 다 삭제해서 없어졌는데요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주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욕먹을 각오, 일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 말씀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의뢰인들에게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억울하게 몰렸을 때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간곡한 부탁과 충고를 한꺼번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양성평등진흥원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하는 성희롱 대처법,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 자료들을 저희가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즉시 사과, 2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3번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4번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5번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 표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대로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하면은 정말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될 일이 있겠죠. 하지만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항변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즉시 사과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좀 세뇌교육 같이 이렇게 많이 시키거든요. 내가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걸 2차 가해라고 하고, 그래서 사과를 하면은 그게 또 다시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는 여시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남자 담그는 법 이런 거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담글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어져 있었는데 매우 놀라웠어요. 거기 보자면 이제 일관성 있는 진술, 2번에 나오는 게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차단하지 말고 계속 구슬려서 직접 말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디에 뭐 누가 홍보를 하나 봐요. 너무 다 하나같이 너가 잘못한 거 없어? 나한테 할 말 없어? 아, 그래도 이런 거는 너가 좀 그렇지 않아? 지금 말하면은 내가 고소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스텝을 봐서 결국에는 사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무 당황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사건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말해야겠다라고, 그래 이거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모든 혐의는 인정이 되고 이제 의뢰님이 형사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요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수사 관행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판례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제 그 지금 대법원의 기류가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일부 모순이 있어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 이게 뭐 말은 뭐 쉽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대법원의 이 판단 기준이 피해자, 특히 여성의 진술에 훨씬 더 무게를 주겠다는 천명이에요. 그래서 밑에 1심, 2심 판사님들은 이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는 걸로 작용을 했고, 현재 사실상 유죄 추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은 일부 모순이 있어도 배척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일관된 진술이 아주 핵심적인 거고, 그러한 일관된 진술마저도 증거로서 삼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피의자인 남자가 내가 이게 미안해 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모든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뜻인지 변호사인 저도 잘 모르겠고, 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감수성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이제 저는 판사야말로 AI가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MBTI로 치자고 보면 T가 해야 되는 일인데, 감수성에 따라서 국가가 최종 판단을 하는 거가 저는 이게 타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판례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더라도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하며 너그럽게 인정하는 반면, 가장 지금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구절절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항변하는 거는 변명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되지 않으려면 대처법은 1번 섣부른 사과 절대 금지입니다. 일단은 상대가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지금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언어로서 어떤 성희롱을 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고 있을 때 내가 뭘 만졌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장이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측면이니? 라고 물어보고, 또는 고소가 이미 당했다고 하면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대화로서 풀어보기 위해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가 마음의 상처를 미쳤다면 미안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한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조건을 단 사과를 하셔야지,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유죄 확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관련 CCTV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경찰 믿고 경찰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직접 CCTV를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억울하니까 경찰한테 그때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경찰은 그렇게 확인해야 될 CCTV가 엄청 많아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적어두고 갔다가 한 2, 3주 있다가 이제 좀 시간 날 때 가면은 7일 전에 CCTV는 다 삭제해서 없어졌는데요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그 기간을 놓쳐서 가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획득을 해야 된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 너무 인생이 절절한 상황이니까 이거 보관만이라도 해주세요. 경찰이 왔을 때 주더라도 라고 해야 되고, 정말 좀 어려우면은 제가 변호사님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뭘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킵이라도 해두셔야 돼요. 킵. 그리고 3번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일 수도 있죠. 카톡 대화방을 지워버리거나
관련 증거들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카톡 대화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건 당일이나 이후에 친소 관계가 얼마나 친했는지 이런 것들도 그 사건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카톡방은 절대 유지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급적 녹음을 하는 게 좋다. 물론 내가 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이 사건이 틀어질 줄은 잘 몰랐겠죠. 하지만 예측 가능한 선이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클럽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이례적인 만남으로 만났다거나 이러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꼭 녹음을 하셔라. 녹음한 내용을 통해서 상대가 날 억울하게 무고했다는 걸 밝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죄 추정이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내가 녹음을 했더라도 그 녹음을 언제 공개하는지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녹음을 까버리면은 이 녹음이 있다는 거를 고소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이거에 맞게 또 진술을 또 다시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 공개하는 거가 타당할지도 변호사랑 상의한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조사를 가기 전에 세밀한 기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밀한 기억이라고 하면 이제 당시에 뭐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옷차림을 입었고 잠옷을 어떤 색을 입었고 이런 것들이요. 유죄 추정이 사실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바로 저쪽이 그냥 다 모든 발언이 맞게 돼버린 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봐, 네 말 다 틀리네, 이거 거짓말하는 놈이네 하면서 반대편이 말한 게 다 사실이 돼버리는 이런 거가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 가능한 거는 최대한 세세하게 기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돌발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은 중간간의 상황에서 서로 술을 마셔서 가능성이 높잖아요. 남자분도 기억을 그렇게 세밀하게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자가도 너무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있는 기억이라도 다 짜내야 하고, 1번 녹음도 없다고 치면은 정말 상대 주장에서 모순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상대 주장도 코치해주는 로펌들도 있어가지고 그 주장 모순점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피해자 전문 펌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주장을 코치해주는데 저는 그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죄를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봐서 그런 건 좀 문제라고 보고,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나는 선에서 최대한 짜야 되고, 정 안 나면은 상대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자를 확보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깨나가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사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삶의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상하게 교육 자료는 내가 지목당하는 순간 저 사람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삶의 일반적인 진리 차원에서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나를 방어하는 거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섣부른 사과는 금물이라는 거를 꼭 참여하시고, 내일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